자, 이제 주행을 위해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라 그런지 시동을 걸 때 진동이나 이런 소음 측면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해당 모델은 스마트 초이스 트림으로 후방 카메라만 지원하는데 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P에서 R단이나 D단으로 바꿨을 때 특별하게 진동이 올라오거나 더 아니면 충격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R단에서 P단으로 바꿨을 때 약간 앞쪽에서 띠리릭 하는 이음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차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연비를 리셋을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반떼를 이제 주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그 A필러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약간 좀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운전할 때 약간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쉽고 좀 운전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타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매우 가볍거나 그러진 않고 약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 가운데 부분으로 약간 조여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부드럽거나 선형적이진 않고 약간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아반떼 파워트레인은 엔진 123마력에 15.7토크 그리고 CVT입니다. 그럼 발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진을 해보면 확실히 CVT답게 변속이 체결되는 느낌은 거의 없고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가속이 되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출력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엄청 경쾌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적당하게 그냥 모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너링을 해보면 일단 스티어링 휠을 조타를 해봤을 때 이 가운데에 약간 쪼여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그래도 응답이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그 준준형급에 맞게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차량 거동도 스티어링 휠을 조타했을 때 따라와주는 게 엄청 민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발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 낮은 RPM에서는 엔진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은 적은데 이제 2000rpm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약간 거친 음색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방지턱을 넘어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보다는 약간 방지턱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앞바퀴가 방지턱을 딱 만났을 때 충격은 어느 정도 있고 이게 토션빔이다 보니까 뒤에는 확실히 그 충격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방지턱을 딱 내려왔을 때 뒤에가 딱 떨어지는 충격도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방지턱을 되게 살살 넘어보면 그럼에도 방지턱을 되게 살살 넘어도 이게 그 충격이나 특히 다른 그 딱 만났을 때의 충격은 조금 줄어들지만 이 딱 내려오는 뒤에가 딱 내려올 때는 확실히 약간 쿵 하는 느낌으로 좀 떨어지는 거는
속도와 상관없이 이 하드웨어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반떼 이제 페달들을 보면 일단 가속 페달이 약간의 담력이 조금 가볍지는 않습니다. 약간 무게감이 조금 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을 얕게 밟아도 바로 제동력은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제동력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조금 밟을 수 있는 그 구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약간 스트로크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속으로 좀 달려보면 바람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특히 약간 소화거리는 그런 고주파성이 많이 좀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단차를 지나갈 때나 이럴 때 귀를 압박하는 붐이나 이런 측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CVT라 그런지 변속되는 느낌이 없어서 되게 부드럽게 가속을 하고 주행을 하면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한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아무래도 이건 CVT 특성 때문인데 그냥 기본 자동 변속기 대비해서 부드러운 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CVT가 유리하고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뭐 스포츠 모드나 약간의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그 변속 체계감이 없어서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ABN에 이제 그래픽으로 좀 색깔도 칠해지면서 좀 그런 좀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좀 더 증가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고속 주행을 할 때 고속 직진성을 위해서 이렇게 튜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름 고속에서 제동을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제동력 자체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 밀리는 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거동도 약간의 직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뒤틀리면서 약간의 그 차량 안정성이 제동했을 때 조금 떨어집니다. 자, 이제 고속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한번 쭉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밟아 보면 기존의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변속 패턴을 조금 빨리 가져감으로써 발진에 유리하게 하는데, 얘는 이제 CVT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CVT는 이제 풀리가 이제 직경이 커지면서 바뀌는 구조다 보니까 그 구간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감으로써 조금 더 발진할 때 유리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스포츠 모드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그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미세 조타했을 때 무게감이 무거워서 직진 안정성은 조금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반떼 하체가 좀 약간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 고속주행에 있어서 안정감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하체가 좀 단단하고 뒤에가 토션 빔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단차가 있는 데를 조금 고속으로 지나가거나 그럴 때 충격이 조금 세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밍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고속으로 코너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좀 쪼여오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량 거동이나 롤링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노멀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좋은 길을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아반떼 이렇게 주행 질감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체 세팅을 조금 단단하게 했고, 그리고 노면을 조금 어느 정도 읽는 편이어서 막 잔진동이 더럽게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노면과 단절해서 떠다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2열에 타보면은 1열에서 얘기했듯이 방지턱 넘을 때 뒤가 떨어지는 충격이 확실히 사람이 타서 그런지 무게감으로 인해 덜합니다. 그래서 1열에 타고 2열에 사람이 없을 때는 가벼워서 그런지 그 충격이 조금 더 셌던 것 같고, 막상 2열에 타니까 그런 충격은 적습니다. 다만 이제 2열에 탔을 때는 타이어를 통해서 오는 노면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1열에서는 약간 중고속일 때 쏴하는 소리만 들렸는데 2열에 앉았을 때는 저속으로 다닐 때에도 이제 오옹하는 그런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이런 좀 소음 진동 측면에서 2열은 조금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주행을 마치고 난 연비는 12.7입니다. 아반떼 공인 연비가 14.1에서 15.2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속 구간이 짧았고, 그리고 이제 풀악셀을 하는 등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선방한 느낌입니다. 아반떼 장점은 우선 이 CVT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더 이점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변속했을 때 자동 변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변속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CVT 특성 때문에 좋아가지고 부드러운 주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도 물론 이제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게 인위적으로 없기 때문에 약간 스포티함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쭉 나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핸들링을 했을 때 스티어링 휠의 응답이나 그 다음에 차량 고동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무난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롤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해서 코너를 빨리 돌거나 뭐 천천히 돌았을 때 불안하거나 많이 기우뚱거리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반떼 단점으로 꼽자면은 우선적으로 제동이 있습니다. 좀 제동이 페달이 스트로크는 짧은데 제동력 자체가 약간 모질라서 고속에서 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좀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 차량이 약간 밀리고 또 차량 거동도 약간 불안정해지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약간 이지적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스티어링 휠을 조금 좀 세밀하게 튜닝해가지고 좀 부드럽고 선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토션빔이다 보니까 방지턱을 뒤가 이제 내려올 때 충격이 생각보다 조금 세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아반떼는 우선적으로 기존 아반떼에 대비해서 바뀐 거는 확실히 CVT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토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출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실용 구간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고, 연비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반떼는 약간 기존 아반떼의 탄탄한 성능을 베이스로 연비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중중형의 차를 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경쟁차로는 K3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둘의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K3를 타보진 않았지만 약간 승차감이나 이런 좀 세부적인 그런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K3를 타냐 아반떼를 타냐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K3 디자인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라 선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베뉴나 니로 등 이제 소형 SUV들, 코나, 셀토스 같은 소형 SUV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주행을 조금 더 선호하는, 기본적으로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했을 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반떼를 누군가 사려고 고민한다면 일단 SUV들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도 좀 저렴하니까 이런 경제성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는 특별하게 좋은 부분도 없지만 특별하게 크게 나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무난하게 타려는 차로 선택을 한다면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아반떼 1.6 가솔린 스마트 초이스 트림을 타봤고요. 차량 협찬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차를 낱낱이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이었습니다.